안녕하십니까, 한관랜드입니다. 한 2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실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게 참 좋습니다라고 추천드릴 만한 제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떤 걸 추천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세가 정해졌죠. 대세 핫 이슈 체리용 쉼터. 자, 우리 체리용 쉼터 이게 대세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은 실제 이게 일찍 우리가 세컨하우스 웰빙 이렇게 개념으로 갔었어야 돼요. 농지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 체리용 쉼터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참고로. 중요한 거는, 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나 정말 세컨하우스, 특히 제주도에 정말 나만의 멋진 10평 공간의 텃밭에 이렇게 쉼터, 정말 웰빙, 이런 개념으로 두고 싶잖아요. 지인들, 친인척, 나도 즐기고, 지인들도 즐기고, 그런 걸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계획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뭐냐면, 농지가 없으신 분들은 땅이죠.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이, 굳이 여러분들 체리용 쉼터인데 큰 평수가 필요하다, 없다. 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체리용 쉼터, 면적을 떠나서 평수를 얘기할게요. 10평에 데크, 처마, 주차장까지 해서 전체 20평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농지는 이것의 2배니까 40평. 그러면 합쳐서 60평. 그럼 땅이 몇 평 필요하다? 60평이 필요하죠. 최소 그렇잖아요. 그럼 60평인데 이 60평 농지가 있다 없다? 농지가 없다. 이거는요, 농지가 한 필지로 해가지고 60평에서 한 200평 정도 잡읍시다. 이런 200평은 가끔은 있지만은 단독으로 100평, 60평은 농지가 필지로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걸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체리용 쉼터를 컨테이너 정도의 하우스 쉼터 이 하우스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깨끗하게 하면 1,000만 원 정도에서 정말로 럭셔리하게 멋지게 정말 하면은 한 5, 6천까지도 하는데 이까지도 사실 필요 없잖아요. 한 중간 정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만 해도 이 하우스가 멋집니다. 하우스가 멋져요. 그것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땅을 한번 봅시다. 땅이 없으니까 땅이 예를 들어서 적은 평수가 100평이나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개발행위 되는 땅. 이 개발행위가 되는 땅은 무슨 말이냐면, 개발행위는 전원주택, 펜션, 타운하우스, 쭉 있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게, 체리용 쉼터뿐 아니고 모든 게 가능한 게 개발행위죠. 그런데,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 요거는 체리용 쉼터.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 땅들 중에서 우리가 타켓을 만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개발행위, 제주도도 전국이든 특히 제주도 같은 거 씁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도로가 4m, 5m라도 4m, 5m라도 공부상의 도로가 2m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체류용 쉼터는 도로가 공부상의 도로가 2m든 1m든 현황도로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3.5m 정도면 되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상수도. 개발령에는 상수도가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상수도가 잘 1km 떨어져 있고 이러면 개발령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체류용 쉼터는요, 상수도가 인입이 안 돼 있어도,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상수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 없어도. 왜? 자, 제주도는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농업용수 있죠. 농업용수는 거의 70~80%가 지하수입니다. 제주도 지하수는 아주 물이 좋아요. 그걸로 뭐 밥을 해도 되고, 끓여서 먹어도 되고, 샤워해도 되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업용수를요. 제주도는 70~80%가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한 20~30% 정도가 제주도는 인공저수지가 큰 게 7개가 있는데, 뭐 외부에선 별로 흙탕물, 토사 이런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거기는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제주도는 밑에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밑에도 그 어떤 공법이다 코팅을 다 해가지고 물을 온전히 깨끗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수가 육지로 치면은 이 지하수와 인공저수지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핵심. 뭐 전기는 서로가 다 필수지만, 자,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상수도가 없으면 허가가 납니까? 체류용쉼터 납니다. 이거는 체류용쉼터는 상수도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 허가는 필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수도는 농업용수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체류용쉼터에 연결하면 됩니다. 자, 요까지는 이해됐습니다. 요게 두 개 핵심이고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해본들 소용이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농지가 있는 사람은 체류용쉼터 내용 쫙 보십시오. 단지 중요한 건 땅이 없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땅이 없으면 땅부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부터 사야 됩니다. 땅. 이게 앞으로 시대는 실속형, 실수요자형, 옛날처럼 뭐 땅 사가 시세 차익 해가지고 뭐 주변이 개발된다 그런 말도 이제 듣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실속형, 실수요자형. 내가 제주도에서 좀 웰빙, 그 다음에 즐기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두고 싶다 하면 가격이 예산을 적게 잡고 이런 땅을 타켓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은 평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 농지는 농민들 이 매도 물건이 나와 있는 게 보면은 거의 뭐 작아도 한 400평에서 뭐 한 1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체류용쉼터인데 400평도 필요 없고 1000평도 필요 없고 100평이면 충분한데, 그러면은 요렇게 농지가 나와 있으면은요, 길을 접해가지고 이걸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자한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뭐 분할을, 최소 분할 면적은 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60평도 분할 안 되고 80평도 분할 안 되고 90평도 분할이 안 됩니다. 최소 121평 이렇게 분할이 된다고요. 그냥 121평은 괜찮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 되는 땅들은 뭐 적게는 한 60에서 70부터 많게는 뭐 한 200만 원이랍니다. 평당. 근데 체류용쉼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속형 평당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이 땅 사는데 한 4천만 원, 이거 하는데 뭐 3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것저것 해서 뭐 1억 미만으로 그러면 이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그 체류식 땅이 앞으로 대세고 요 실속경 실수요장 요런 토지들이 체류쉼터가 딱 있으면 이게 앞으로 실수요자들끼리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겠죠. 이제 앞으로 이게 옛날 뭐 땅 사가지고 시세 차이 이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1억 미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려면 땅을 사는데 중요한 건 매도자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자, 매수자분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분할합시다. 계약금을 주겠죠, 당연히. 계약금을 주고 분할 도면을 가지고 분할을 하겠죠. 분할을 해서 그래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1년에 3필지밖에 분할이 안 돼요. 어떤 땅이 있으면. 그러면은 요 땅을 하고 나면 여기 3필지잖아요. 기존에 있는 땅까지 합쳐가 3필지인데 요건 또 1년 있다가 또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땅이 좋으면 급하면 여기에 뭐 두 분이 이제 협의해가지고 매입을 하셔가지고 물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해주겠죠. 해가지고 자 내년에는 C는 당신 것, D는 내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해놓고 소유권 이전 해놓고 협의 분할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최소 분할 면적은 농지는 121평입니다. 개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한국 아일랜드에서는 지금 매도자분들이 농지를 좀 이렇게 개발 행위 되는 토지는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다 비싸기 때문에. 개발 행위 되지 않는 토지들 중에서 도로 현황 도로가 있고 좋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농업용소는 농지에 대부분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 전봇대가 200m 이내는 한전에서 또 이렇게 전봇대를 설치해 주니까 전기가 뭐 좀 가까이 좀 전봇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지가 이제 이왕이면 뷰도 있으면 좋겠지만 또 뷰 있으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습니다. 매도자분들도 막연히 이렇게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뭐 자기들도 계약금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신청자분들이 계시면 저희들 한국 아일랜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를 신청하지 않는데 막연하게 뭐 매도자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합시다라고 뭐 쓸덕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 신청을 받고 난 뒤에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뭐 돈을 계약금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서로의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 같이 움직여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우리 매수자분들께 정말 체류 쉼터하고 싶은데 내 세컨하우스 웰빙 제주도에 정말 괜찮은 걸 하고 싶은데 금액도 별로 많이 투입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국 아일랜드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매도자분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협의해서 자 우리 매수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땅은 좀 하자. 그러면 약속을 받으면 그렇게 합시다. 그럼 한국 아일랜드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제가 도면을 이제 우리 매수자분들께 보라고 제공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은 저 120만 평 최소 분할 면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되면 이제 매도자분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무작정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분들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매수자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매수 신청을 받은 매도 물건들은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안 합니다. 왜? 회원들 이 큰 평수 600평, 500평, 1000평 매매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류 쉼터로 전환시켜서 그 다음 개발 행위가 되지 않는 이런 용도로 체류 쉼터만이 적격인 땅들이 있거든요. 토지들이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관련된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진행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또 뭐 저희들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전화를 주시고, 앞으로 당분간 토지는, 이 농지는 내 정말 웰빙 세컨하우스, 내가 즐기고 텃밭도 가꾸고 큰 평수가 필요 없고 가격이 사고 이런 게 이제는 내가 즐기고 나중에 또 재매매도 하고 뭐 거기서 큰 투자 수익을 올리고 그런 건 안 되죠. 그렇게 내가 즐거운 만큼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관련됐습니다.